안녕하세요. 그 집안의 비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30년 전 한 시어머니가 안고 들어온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시동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3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큰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68이고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비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길어야 2~3달이라고 했어요. 췌장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1995년 봄이었어요. 제가 38이고 큰아들이 7살, 작은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저희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동생은 그때 28살이었고 결혼은 안 했지만 한 여자랑 5년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시댁 어른들이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여자 집안이 형편없다는 이유로요. 시동생은 한 달 가까이 매일 술에 취해서 우리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갓난 아이를 안고 우리 집에 왔어요. 형수님, 이 아이 좀 키워주세요. 한 달만이라도요.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사라졌다고 했어요. 시동생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는 직장 다녀야 하고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형수인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갓 100일 된 사내 아이였어요. 이름은 시동생이 지었다고 했어요. 영민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만 데리고 있자고. 남편도 동생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1년이 됐어요. 시동생은 끝내 그 여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영민이는 우리 집에 남았어요. 시부모님께는 시동생이 잠깐 맡긴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민이가 우리 집에서 자라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부모님도 친척들도 모두 영민이를 삼촌 자식인데 큰 집에서 키우는 아이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영민이는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제 2 아들과 형제처럼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민이는 시동생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영민이는 제 남편의 자식이었어요. 시동생이 데려온 그날 사실 시동생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동생도 형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여자는 시동생의 여자가 아니라 제 남편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그 여자와 만났어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산후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남편은 갓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동생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고 형수한테 데려가 달라. 저는 이걸 5년 후에 알았어요. 영민이가 5살 때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미안하다고 평생 속죄하겠다고요. 저는 그날 밤 영민이를 보내려고 했어요. 남편 친자식이라면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시동생에게 다시 보내거나 보육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평생 갚을 테니까 영민이를 우리 자식으로 키워달라고요. 저는 그날 밤 영민이가 자는 방에 들어갔어요. 5살짜리 아이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였어요. 제 2 아들의 동생이었고 매일 아침 제가 머리 빗겨주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로 묻기로 했습니다. 영민이에게도 2 아들에게도 시부모님께도 친척들에게도. 영민이는 끝까지 시동생의 자식으로 살게 하기로요. 저는 그 결정을 30년 동안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영민이는 우리 집에서 잘 자랐어요. 2 형과 사이도 좋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갔습니다.
4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아이도 하나 있어요. 저는 영민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72살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겨놨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유언장을 썼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유언장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과 상가 건물 하나, 예금 등 약 15억 원을 세 아들에게 똑같이 5억씩 나눠준다는 거였어요. 큰며느리, 그러니까 큰아들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머니, 영민이는 작은아버지 자식인데 왜 똑같이 5억을 받아요? 작은아버지가 진작에 모셔갔어야 할 아이를 우리가 키워준 건데 5억까지 줘야 해요. 큰며느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평소에도 영민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동생 자식을 우리가 평생 책임져야 하느냐는 식의 말을 가끔 했어요. 큰아들도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가 계속 부추기니까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영민이는 작은아버지가 미국에서 안 돌봤으니 우리가 키웠지. 핏줄로 따지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받을 자격은 없죠. 작은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민이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변호사가 유언 공개하는 자리니까 일단 자식들끼리만 모이라고 했거든요. 큰며느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영민이가 작은아버지 친자식 맞아요? 작은아버지는 결혼하고 미국 가서 한 번도 영민이 찾은 적이 없잖아요. 친자식이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가 무엇인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큰며느리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솔직히 예전부터 의심했어요. 영민이 얼굴이 아버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작은아버님 사진을 봐도 닮은 구석이 별로 없는데 아버님 젊었을 때 사진이랑 영민이가 똑같아요. 어머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큰며느리는 그 침묵에서 답을 들었어요. 어머니, 친자 확인을 해야겠어요. 만약 영민이가 작은아버님 친자식이 아니면 영민이는 아버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5억은 큰아들인 우리 남편한테 와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날 밤 응급실에 갔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2~3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병상에 누워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큰며느리는 계속 친자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영민이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영민이 모르게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큰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영민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자기를 친엄마라고 불러온 저를 친형들이라고 부르는 두 형을 진짜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진짜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저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3가지예요. 첫째, 진실을 묻은 채로 죽는 거예요. 큰며느리가 친자 검사를 강행하면 결국 영민이가 시동생 자식이 아니라 남편 친자식인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 큰며느리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며 분노할 거고, 영민이는 자기가 친엄마인 줄 알았던 저에게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가족이 다 깨질 겁니다. 둘째, 제가 죽기 전에 영민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실 작은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아들이다. 내 친엄마는 너를 낳고 돌아가셨다. 영민이가 충격받을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제 입으로 직접 말해주는 게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따로 불러서 부탁하는 거예요. 영민이를 친동생으로 받아들이고 친자 검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5억이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잡니다.
영민이는 우리 집에서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고 부모 속 썩인 적 없는 아이였어요. 그저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30년 만에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게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큰 며느리.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남편의 5억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니까요. 며느리가 욕심이 많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 영민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처럼 끝까지 묻고 가야 할까요? 큰 며느리에게 사정해서 친자 검사를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그냥 운명에 맡겨야 할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인생의 끝에 와서 저는 가장 큰 숙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든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순자 어머니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을까요? 비밀로 묻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채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드리며 각색을 거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되세요.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